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중공 당국이 제로 정책을 고집해 대중의 분노와 체제 내 반발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성급 보건위생위원회의 일부 관리들은 저명한 영국의 의학저널 란셋과의 인터뷰에서 제로 정책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심상치 않습니다. 란셋은 최근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중공이 방역 전략을 지속하기 어려운 막다른 골목으로 자신을 어떻게 몰아넣는지를 논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로 정책은 항상 중공의 전염병 대처의 핵심이었고 중공은 계속해서 바이러스 억제에 있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중공의 공식 통계는 외부로부터 의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방역 부수의 두 관리는 란셋에서 그들은 제로 정책에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관리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고도로 정치화된 질병이 되었으며 현재의 제로 정책을 벗어난 목소리는 모두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직언했습니다. 고위층에서는 더 이상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우리 의학 전문가에게는 치욕이다 라며 격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로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제로 정책의 혜택을 능가한다며 전혀 가치가 없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문제 전문가 요코아는 17일 1인 미디어 프로그램에서 성 1급 보건당국은 중공의 정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란셋과의 인터뷰에서 제로 정책에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정치 환경에서 제로 정책을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정치적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시사평론가 흥허는 이 두 사람이 전문가인 것 같다며 이것은 정치와 과학의 논쟁, 정치 지도자와 전문가 사이의 논쟁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오랫동안 일반인이 전문가를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는 반대 의견이 매우 일반적이고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 1급 인사가 인터뷰에 응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흥허는 초기에 늘 중공이 회피하고 은폐하게 했던 란셋이 테드로스 아드하놈 WHO 사무총장처럼 중공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은 벽이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중공은 퇴직 관료들이 중앙정부를 망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을 고려하면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아 버티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공 제20차 전대회를 앞두고 중난하이 내분의 신호가 매우 격렬해졌고 중국 총리 리크창도 당 언론에 의해 전면에 부상했습니다. 시진핑 중공 제20차 전대회 재선이 당내 저항에 부딪힐 수 있고 리크창이 어쩌면 10년 만에 중공 최고위층에서 거의 볼 수 없었던 잠재적 균형 세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인에 대한 한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리크창 총리는 10년 동안 조용하게 지내다가 최근 국영 매체의 노출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5월 16일 밤 신화통신 일면에 리크창이 중난하이에서 세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통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5월 17일자 인민일보 일면에도 리크창과 파키스탄 총리 샤리프라는 제목의 기사와 전화통화 기사가 실렸습니다. 신화통신과 인민일보의 이 보도는 리크창이 외교 분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권력을 확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7일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에 따르면 중공 관변의 여러 웨이보 계정, 윈난성 국교자산, 허페이 금융, 취핑 공안, 진저우 발전개혁위원회, 고현 문화재 탐방, 사연 산뚜진, 봉안교통경찰 등에서 모두 5월 11일 리크창이 국무원 집행회의를 주재하여 재정통화정책은 고용을 우선시해야 하고 경제 전반을 안정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광씨는 포켓북 시진핑 사상 선포를 발기하였고 공식 홈페이지에 포켓북을 들고 포즈를 취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그러나 5월 11일 광시성의 성도 난닝에서 시진핑 포켓북을 회수하여 폐기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경제주간 위보는 5월 17일자에서 수개월 내의 방역 제로화, 중국 경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정책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권력 구조에 균열을 일으켰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대만연합신문이 기고한 글에 따르면 신화통신과 인민일보가 갑자기 리크창의 구천자 경제담화 원고를 게재했고 상하이의 전염병 제로 정책은 공전의 반등을 불러왔으며 민원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베이징 대학 학생들도 반발하는 등 중국 여론이 장애를 뛰어넘어 변화를 추구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대변혁을 앞둔 폭풍전야 같습니다. 그러나 관찰에 따르면 리크창의 국무원 청년 공작 대회 연설은 중공신화통신이 이미 문장 전부를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2020년 8월 31일 제3차 담화가 실렸고 인민일보 이면에도 전문이 실렸습니다. 따라서 최근 리크창의 기세가 뚜렷하게 상승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의 수석 중국 정책 보좌관 위마오츠는 중공 전체가 중국의 재난을 일으켰을 때 이 정권은 보통 소문을 퍼뜨려 공산당의 이미지를 살리려 한다. 이번에는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희망을 품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저명한 법학자이자 시정평론가 위안홍빈 교수는 사람들이 중공의 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과 국가적인 저항을 일으킬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물간 정치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하고 리크창처럼 평생을 공산당에 순종한 사람에게 맡겨서는 더욱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